그런데 사실 다음 대선을 제대로 치를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주호영도 그렇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을 우리가 제대로 치르자.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다음 대선을 치르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막아오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선거 끝나자마자 홍준표 외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을 시켰어야지 정당이에요. 그게 맞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다음 대선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잖아. 이런 절실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반대하고 뭐하고 이권 챙기고 원내대표가 어떻고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이 하루라도 빨리 복당을 시키고 이 복당자들이 다들 네임드들이에요. 홍준표, 윤상현 이런 사람들 보세요. 김태호, 뭐 건선동은 좀 모르겠으되 건선동을 뺀 나머지 특히 홍준표, 전국적인 이미지가 있는 전국적인 네임드 정치인, 연예인급 정치인. 그리고 윤상현, 김태호는 뭐 홍준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투쟁력도 강하고 자기 주장을 충분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꽤 있는 그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당겨갖고 열심히 대우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죠. 국민들이 볼 때 꼴불견인 겁니다. 얘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응? 심지어 무소속 당선자들을 안 받아준다. 지금 TK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거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당연히 빠지죠. 당연히 빠지죠. 왜? 아니 홍준표 대구에서 당선시켜줬잖아. 국민들이. 근데 복당을 안 받아줘? 이게 뭡니까? TK 사람들의 민심을 무시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T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무시한다? 초의가 없죠. TK는. TK 민심을 담아서 TK에 있는 사람들은 야, 미래통합당의 공천준 이인선보다 우리는 인물, 홍준표를 택하겠어 하고 홍준표를 찍어줬어. 근데 안 받아줘. 기분 나쁘죠. 미래통합당 너네 뭐 하는 거야? 국민들을 거슬러? TK 민심을 거슬러? 당이? 지지율 당연히 빠지는 거죠. 이러고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 이러고 있으니 미래통합당을 믿을 수가 없다. 저는 사실. 그래갖고 미래한국당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꼼수지만 정공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말 FM으로 가야 되는 길은 아닌데 하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정말 누구나 내가 정말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다 나와. 뭐 홍준표가 됐던 뭐 황교안 오케이. 황교안 대통령 되고 싶어? 그럼 나와. 나경원, 뭐 오세훈 다 나와.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면 돼요. 뭐 40대 기수원이니 뭐 아무나 갖다 앉혀갖고 어떻게든 지금 당 지도부를 잘 꾸려갖고 요 당 지도부가 꾸려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당대표를 다음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 나와. 다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다 나와. 해갖고 뭐 1년이 됐든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 대선 후보를 세우면 된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안 받아주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야, 만약에 홍준표가 입당이 되면 당연히 이 당 내에 홍준표 쪽으로 부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리고 미래한국당조차도 야, 지금 이번에 살아남은 대선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잖아. 그럼 홍준표가 대세가 되겠지? 하면서 홍준표를 중심으로 뭔가 세력화가 될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다들 반대를 하고 있고 무소속 복당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이러니까 미래통합당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망하고도 정신 못하린다. 미래통합당. 총선에서 이 짓거리 하다가 우파들끼리 권력투쟁하고 명분도 없이 공천도 안 주고 지금 명분도 없이 복당도 안 시켜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내가 미래통합당 지지자요 라고 말을 못한다 지금.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정말 우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 미래통합당이.
전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송길란님이 여러 모모의 한수, 모봉규, 모병호, 이런 TV들은 민주당에게 너무 고마운 유튜브들인데, 김거희 TV는 민주당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극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주제를 말하기 전에는 이제는 마지막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꾸 제가 김거희는 갑자기 방송을 종료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 얘기가 끝나면 잠깐의 인사말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정치판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주변에 간신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정말 정치에 노련하고 제가 정치 천재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조차도,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정말 제대로 민심을 못 읽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죠? 당시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광역단체장 몇 석 정도를 내가 이길 걸로 본다. 이거 못 이기면 내가 당대표 사퇴하겠다 했죠. 근데 그 정도 지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로 있었던 홍준표는 그때 질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개박살 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위에 올라가면은 오히려 민심을 제대로 못 읽어요. 주변에 간신들이 많고 막 엉뚱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읽을 가능성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못 봤죠? 황교안도 얼마 전에 총선을 말아먹은 황교안도 총선이 말아먹는 그 순간까지 계속 탑질만 했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상하게 제대로 상황을 잘 못 본다. 정말 그래도 노련하고 똑똑하고 이랬던 홍준표조차도 오판을 했다. 당대표 시절에.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더욱 그런 거예요. 당대표는 주변에 박수치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 당대표님 훌륭하십니다. 이런 사람 100명 둬봤자 아무 소용없다. 내가 당대표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내 주변에 나한테 짜증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내 말에 자꾸 토다는 애들, 이런 사람들을 참모로 둬야 된다. 그것이 자신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다.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다. 제가 황 대표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는 주변에 참모진을 꾸릴 때 진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남한테 감히 겁대가리 없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모로 둬야 된다. 아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님 훌륭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아주 오늘도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 거 100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간신들 필요 없어요. 필요하겠죠.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빠글빠글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힘을 주고 힘 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본인이 원내대표 활동을, 권한대행을 잘 할 거면 이 참모진을 쓴소리 전문인으로 둬라. 적어도 한 서너 명은 둬야 된다. 나한테 싫은 소리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맞다. 당대표도 그렇고, 지금 특히 우파 유튜버만 보는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정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 야, 김거희 너는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 저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쪽에 완전히 100%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00% 저도 정확하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종편도 가끔씩 보고
공중파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가끔씩 보고, 좌파 유튜브도 가끔씩 보고, 좌파 커뮤니티도 가끔씩 보고, 뭐 소위 말하는 맘카페 이런 데도 좀 보고 그럽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우파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어떤 좌파 유튜브를 보고 있고 종편에서 뭐라고 떠들고 공중파에서 뭐라고 떠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반 민심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파 유튜브만 열심히 보면은 일반 민심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착각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뭐 몇몇 방송들이 이번 총선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150석 우리가 180석 넘게 이길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행복회로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폭 빠져갖고 실제 현실을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 우파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종편도 안 보고 공중파도 안 보고 그건 뉴스도 아니야. 전 좌빨들 방송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봐. 좌파 커뮤니티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우파 유튜브만 봐.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같은 한국에 살지만 전혀 엉뚱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비판적인 정말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유튜버도 같이 봐야 된다. 하다못해 좌파 유튜브도 좀 봐라. 지금 우파 유튜버 뭐 신의 한수 120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좌파 유튜버들 보시나요? 우파 유튜버들 화력보다 좌파 유튜버들 화력이 훨씬 세고 우파 유튜브, 좌파 유튜브 다 합친 것보다 공중파와 종편의 화력이 훨씬 세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율TV님, 홍준표가 저번에 제대로 그걸 느껴서 이젠 안 그런다 하죠. 버스킹 같은 것도 직접 들여보려고 노력하는 일환 중 하나고 이게 홍준표의 장점입니다. 계속 버전업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오고 나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야, 내가 잘못 봤네.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들 하고 이런 사람을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얘기. 성역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그리고 민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행복회로 안 돌려요. 뭐 물론 희망적인 얘기는 합니다. 왜?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진짜로. 그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밑도 끝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뭐 무조건 우리가 총선에 이긴다. 이런 황당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뭐 부정선거 여론 논란이 굉장히 심한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김거희 TV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거희 TV를 보는 사람들은 멘탈에 별 타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엉뚱한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는 방송들을 보던 사람들은 그냥 멘붕이 온 거죠. 그런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지금.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행복회로 방송을 한 두세 개를 보면, 김거희 TV 같은 행복회로를 쏙 뺀, 오로지 팩트, 듣기 싫지만, 짜증나지만, 희망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말하는 방송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막 71% 이렇게 나오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65%,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71%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의 격차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파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해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정말.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런 이 현실인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가짜뉴스를 매일같이 떠드는 우파 유튜브만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야, 난 이해 못하겠어. 난 도저히 문재인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난 모르겠어. 왜? 내 주변에는 다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는 사람밖에 없거든.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우파 유튜브 안에서 채팅을 하니까. 우파 유튜브를 벗어나서 세상을 봐라. 그리고 진짜 내가 참아. 종편 나 열받아서 못 보겠어. 공중파 나 못 보겠어. 뭐 좌파 커뮤니티 나 못 보겠어 하면은 김거희 TV라도 보시라. 그래야지 현실을 우리가 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도저히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파들은, 우파끼리만 어울리면 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 여러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이 문재인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ARS에서. 여러분은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뭐 1번 민주당, 2번 통합당 했을 때 2번을 꾹 눌렀던 사람. 그 사람이 문재인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에 찍어준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절반이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 절반이 문재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좀 황당하죠?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이게 저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여론조작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 정치판이 어떻게 보일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게 정치를 보는 포인트인 겁니다. 저는 나는 문재인 지지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다 문재인 비판해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치면 저는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제 친구들, 20대, 저희 회사의 젊은 직원들, 문재인을 싫어하지만 미래통합당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빡빡합니다. 지금 20, 30대. 그럼 이 사람들은 저한테 야 당신 주변에는 좌파들이 많은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통합당 지지자들은 통합당을 객관적으로 잘 못 본다. 쉽지 않다. 그게.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딱 한마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더 못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겁니다. 여러분 맘카페 같은 거 보셨나요? 맘카페? 맘카페를 저도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대충 분위기를 봐요. 맘카페 일반 커뮤니티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네임드 커뮤니티들 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한번 쫙 훑어봐요. 거기서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당의 이미지, 미래통합당의 이미지가 어떠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분 나쁘지만 이거는 현실이니까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이. 야, 민주당, 문재인, 뭐 이런 애들이었어. 왜 이렇게 멍청해?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돼. 이거 알아요. 소득주도 성장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들이 좀 이상하고 무능하고 다 알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 민주당은 무능하고 뭐 멍청하고 좀 모질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무능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만 기회를 주면은 좀만 더 힘을 실어주면 뭐 잘할 수도 있지 않겠어? 이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무능하지 못하지 나라 말아먹었지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못하지 경제 못한다 30% 이렇게 나와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정말 경제는 못하는 것 같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맞아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좀 무능하고 멍청해서 그렇지 열심히는 하려고 해. 진정성 좀 있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을 딱 보면 얘네 뭐야 이거? 얘 뭐 하자는 거야? 지네끼리 싸우네? 탄핵 당한 주제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네끼리 또 싸우고 있네 아직도? 황교안 봐봐? 아니 바로 전에 대선 후보를 했고 바로 전에 당대표를 했던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 왜? 본인이 대선 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뭐야 이거 미래통합당 당기동 왜 이래? 얘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네 그냥 권력에 미친 인간들이네 그냥 오로지 권력만 쫓는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 빠글빠글하네? 이렇게 봐요 그냥
얘들 뭐야 이거 정체가 뭐야? 너네 뭐 하겠다는 거야? 얘네들은 민주당에 반대만 해. 뭐 대안도 제대로 안 내나? 대안이라고 무슨 민부론이니 이런 거 떠드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경제정책을 국민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서 황교안이 나왔고 3, 40분을 떠들어요. 3, 40분을. 그거 누가 듣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미래통합당 대안을 내지도 못한다. 민주당 하는 거 반대만 한다. 총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네끼리 싸워. 공천? 뭐 막장 공천에 뭐 선거 이틀 전까지 무슨 공천을 줬다 뺐다 이랬다 저랬다가 뭐 선거에서 질 게 뻔한 상황에서도 황교안이 막 절하고 다니고 막 한 번만 봐주세요 절하고 다니고 박형준이 백석도 간당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거 전날까지 선거 바로 전날까지 대구 수성을에 온갖 사람들 다 보내갖고 어떻게든 문재인보다는 홍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다 보였어요 국민들한테. 이걸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민주당은 정말 무능하고 멍청하고 얘네들은 경제에 대해서 일자무식 같아. 얘들 왜 이래? 그런데 야 그래도 얘네들은 뭔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한 1, 2년 더 지켜보자. 얘들이 멍청해서 그렇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딱 보면 뭐야 얘네들은 도대체. 대안도 없어. 지네끼리 싸우기나 하고 있고 선거 중에 맨날 박 터지게 지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막장 공천 파동 막 터지고 얘네들은 그냥 권력에 미친 인간들이구나. 어떻게든 뺐지만 달면 그만이구나.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하고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보이니 표가 민주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거가 끝났죠.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또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야 이번 선거 민주당이 완전히 이겼네.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그쪽으로 더 갑니다. 이러니까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권에 힘을 실어주자. 어차피 지금 미래통합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앉아있네. 이 미래통합당. 야 역시 이 당은 권력에 미친 애들끼리 모여있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네끼리 아직도 싸워. 선거에서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선거를 말아먹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운다고 앉히질 않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과 2번에 뇌물 받았던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래.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못 세워서 안달이래 미래통합당은.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나 미래통합당 지지한다고 쪽팔려서 말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한 행동을 우파 유튜브를 보지 말고 그냥 말하자면 메인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메인 뉴스들의 논조를 보세요.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보고 있고 민주당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미래통합당도 비판을 해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정말 박 터지게 권력 노릇만 하고 있고 얘네들은 도대체 힘을 가져서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봐도 지금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어. 방향을 제시하질 않아. 당 지도부가. 이 당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건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 빠지죠? 당연히 빠지지. 민심을 무시하고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아니 민심은 전당대회 하려잖아. 근데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지. 물론 여론에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오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막아서고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개인 정치인들 개인의 이권을 찾아서 쫓아가고만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니 정말 야 미래통합당은 망해야 되겠다. 이 당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이야 그냥. 이렇게 봅니다.
제 주변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야, 정말 미래통합당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습니다, 진짜. 문재인? 민주당? 못하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더 못한다, 지금. 어쩌겠어요. 더 못하는데. 더 못해. 실제로 내가 봐도 더 못해요. 민주당은 확고한, 그래,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나라를 말아먹을 이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확고한 이념을 중심으로, 어쨌든, 열심히, 토지 공개념이니, 무슨, 이익 환순이 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면서, 어쨌든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자기네 이념을 확고히 지향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미래통합당. 아니, 본인이 우파 정당인데, 우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자꾸 좌회전을 하려고 해. 뭐가 이쁩니까? 미래통합당 지금 하는 거 보면. 뭐가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고 뭐가 이쁘다고 미래통합당을 그만 비판하래요. 더 욕먹어야 돼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감싸주느냐고 우파 유튜버들이 다수의 우파 유튜버들이 미래통합당을 끝까지 감싸주느냐고 이렇게 말아먹은 겁니다. 총선에서. 저는요 사실 최근에 저도 뭐 우파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회의적이에요. 우파 유튜버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파의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우파 유튜버들이. 아무리 황교안이 못해도 잘한다.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산으로 가도 잘한다. 힘을 실어주자. 아니 절벽으로 자살하러 가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면 더 빨리 뛰어가서 더 빨리 죽겠지. 그걸 원하는 겁니까? 비판을 해야지 못하게. 감히 국민 무서워서 자기 이권 챙기지 못하게. 감히 국민 무서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당원들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문재인 못하고 문재인 정말 못해. 정말 무식해. 민주당? 야 얘네 뭐하는 애들이야. 너무 무능하고 무식해. 정말 별로야. 그런데 통합당은 너무너무 더 싫어. 얘네는 정체를 모르겠어. 미래통합당. 얘네들은 그냥 권력에 미친 애들 같아. 이게 일반 국민들의 눈이다. 시각이다.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 민주당의 다락같이 높아지는 지지율. 이유? 미래통합당이 못하는 반사이익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재인, 민주당. 왜 이렇게 높아?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하니까 이 반사이익으로 미래통합당의 반사이익을 민주당과 문재인이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70%야.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에 더블 스코어예요. 설명이 안 되죠? 당연히 설명이 안 되지. 미래통합당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파들이 이상한 행복회로 방송에 심취해갖고. 그래서 제가 통합당을 잘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민주당과 문재인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제가 목이 터져라 말해왔는데 우파들 대부분은 이것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게 정말 가장 제가 슬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보고 분탕이고 분열이고 간첩이 돼요. 참나. 내가 어처구니 없어갖고. 그래도 명색이 중앙당에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우파 블로그를 6년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얘기를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미래통합당 잘 좀 하라고 쓴소리를 하면 분탕분열이래요. 율TV님 전에도 말했지만 미통당은 정체성이 없어서 지들끼리 권력 투쟁은 하는데 투쟁에서 이기면 뭘 할지 모른다. 지들끼리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확고한 정체성을 세우고 그 밑으로 당을 결집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귀현이님도 오셨고 이버디님도 오셨고 잔다르크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끝물이네요. 이제. 자, 지금 이제 문재인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아시겠죠? 미래통합당이 왜 이 박살이 났고 지금 왜 지지율이 더 빠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합당의 지지자들이.
그리고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우파 유튜버 여러분, 제발 행복회로 방송, 국민들을 속이는 방송, 호도하는 방송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여러분, 돈 되는 거 알겠습니다. 무조건 미래통합당 찬양하고 미래통합당 행복하다. 이거 부정선거 100% 확실해. 이렇게 하면은 돈 되는 거 제가 잘 알고 구독자 수 모이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부디 나라를 생각해 주세요. 이 당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정말 제가 돈도 좋고 구독자도 좋은데 본인들 때문에 이 당이 망한다. 본인들의 그 영향력으로 구독자 수 막 몇십만, 백만 이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왜곡이 돼서 이 당이 망할 수도 있다. 본인들 때문에. 본인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죠? 본인들 막 슈퍼챗도 무지막지하게 받고 조회수도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행복하니까 그냥 현실은 시궁창인데 유튜브 안에는 그냥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어. 얼마나 좋아.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막 돈을 쏟아 부어주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역시 내가 내 주변에 등을 돌리면 완전 막장인데 내가 이 방송만 딱 키는 순간 행복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 얼마나 좋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마약을 사 먹듯이 이 사람들은 지불을 합니다. 기꺼이. 빠져 있어요. 그럴수록 미래통합당의 개혁은 멀어진다. 그럴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그리고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건데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건데 여론조사 이거 누가 믿어? 다 조작이야. 이렇게 조작도 아닌 뭐 일부 약간 마사지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40%도 안 되는 걸 70%라고 사기는 못 칩니다. 여러분. 다 여론조작이야. 누가 실제 뭐 문재인 지지율은 30%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우파들이 그렇게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없는 조작이 생기지도 않고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당을 위한 게 어떤 건지 대한민국을 위한 게 어떤 건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파 유튜브 운영하는 여러분들도 제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돈은 다른 걸로 벌면 되지. 뭐 꼭 방송 아니면 돈 벌 능력 없어요? 뭐 그래서 그런가? 방송 아니면 돈 벌 게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부디 나라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내가 돈 좀 못 벌어도 내가 구독자가 좀 빠져도 그래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조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